위스키 먹고 싶은데 위스키 살 돈이 없어서 손가락만 빨다가 문득 위스키에 대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위스키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같이 부정확한 상식을 축적해 봅시다. 반만 믿으시길 바랍니다. 위스키의 분류는 크게 생산지에서 나뉘게 된다고 합니다. 즉 스카치 위스키, 아이리시 위스키, 아메리칸 위스키, 캐나디안 위스키, 재패니즈 위스키 등등으로 분류하는 모양입니다. 스카치 위스키는 흔히 말하는 위스키 하면 대부분 이 녀석을 떠올릴 정도로 그냥 위스키한 녀석으로 스코틀랜드에서 생산되는 위스키를 말하며 영국의 스카치 위스키 규정 2009라는 게 있어서 타국 위스키에는 적용되지 않은 분류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몰트 위스키는 메가만을 원료로 만든 위스키이며 블렌디드 몰트는 그레인 위스키를 제외하고 여러 몰트 위스키들을 섞어서 블렌딩한 것, 싱글 몰트는 말 그대로 단일 증류소의 몰트 위스키만으로 생산된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살짝 지나갔던 그레인 위스키는 메가를 제외한 다른 곡물로 만든 위스키들을 뜻하며 블렌디드 위스키는 몰트 위스키와 그레인 위스키를 혼합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녀석의 숙성 연도는 혼합된 술들 중 가장 최저 숙성 연도를 표기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12년짜리와 100년짜리를 섞어도 표기는 12년으로 되는 것입니다. 아이리시 위스키는 문자 그대로 아일랜드 생산의 위스키를 뜻하며 원래는 몇백 개의 증류소를 갖고 있었던 적도 있었다고 하지만 사실 현재 과거 같은 영광은 많이 잃었다고 볼 수 있는 녀석입니다. 전통적으로 피트를 쓰지 않고 3회 증류를 통해 만들어져 가볍고 부드러운 풍미가 특징입니다. 물론 추세에 맞춰서 스카치 위스키를 쫓아가는 녀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캐나디안 위스키는 다양한 곡물로 만들어지지만 특히 호미를 사용한 것으로 더 특징적인 이미지가 된 계열이라고 합니다. 제작의 특징으로는 어떤 곡물을 쓰건 베이스 위스키와 플레이버링 위스키 두 가지로 나눠서 증류하는 것으로 다른 위스키들에 비해 가볍고 부드러운 것을 특징으로 한다고 합니다. 아메리칸 위스키는 버번, 콘, 라이, 테네시 등등 다양하게 나뉘는데 버번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계열의 위스키로 옥수수를 증류 숙성하여 만드는 것으로 제품마다 다르겠지만 좀 파워하고 달달하며 특유의 바닐라나 체리 같은 향이 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콘 위스키는 옥수수 비율이 80% 이상이며 그을리지 않은 재사용 오크통을 사용하여 만들어지는 녀석이라고 하는데 전 아예 접해본 적이 없습니다. 라이 위스키는 말 그대로 호밀을 사용한 것으로 호밀 함량이 51% 이상이어야 라이 위스키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다고 합니다. 안쪽을 태운 오크통에 호밀로 만든 원액을 숙성해서 특유의 풍미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캐나디안과의 차이는 함량으로 캐나디안 쪽이 좀 더 호밀 함량이 높아서 캐릭터를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테네시 위스키는 미국의 테네시주에서 특유의 프로세스로 만드는 녀석으로 꽤 예사롭지 않은데 나중에 자세히 하나하나씩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 예정입니다. 하여간 사우어 매쉬 프로세스와 메이플 우드 숙성을 거쳐서 나오는 것으로 달콤하고 스모키한 향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할 마지막 생산 위스키는 재패니즈 위스키로 알다시피 가까워서 별 신경도 안 쓸 수도 있는데 위스키 시장에서 일본의 영향력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잘 몰랐었는데 일본에서 위스키의 생산 역사도 상당히 길고 품질 자체도 나날이 고평가되고 있는 중입니다. 아실 테지만 현지에서 위스키 가격도 상당히 싼 편이고 굉장히 부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성비로 시작해서 이제는 고가의 위스키 계열이 되어버렸습니다. 산토리, 리카, 아카시 등의 위스키가 있다고 합니다. 이번엔 진짜로 그냥 충동적으로 정말 수박 겉핥기를 나노 단위로 살짝 핥은 정도로 위스키 종류를 정말 거시적으로 크게 빙빙 돌려서 소개해보았습니다. 이 비싸가지고 마실 수가 있어야지 리뷰를 하던가 하지. 하여간 자세하게 들어가는 녀석들도 만들 예정에 있습니다. 위스키 꿈을 꾸면서 이번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